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저희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 섹터 그리고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도움되는 정보 준비했습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배태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만에 만나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런데 시장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그쵸. 좀 마음껏 웃고 싶은데 시장의 하락 속에서 저도 계좌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가 또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이슈들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네. 그게 또 저희한테 재산이 그쵸. 되거든요. 네. 좋은 정보를 또 제공해 주실 텐데 네. 첫 번째 궁금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네.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규제 조치를 1년 만에 유예를 좀 고려된 상황인데 미국의 유예 조치 배경 좀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제 영구 유예를 받았고 그쵸. 지금 TSMC는 1년 단위로 지금 두 번째 갱신이 네. 된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굉장히 뭐 희망 섞인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보면 미국과 대만이 어떠한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냐.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애초에 그 미국이 왜 이런 유예 조치들 아니면 이제 중국에 들어간 거에서 이렇게 뭔가 관리를 하지라고 하면 중국이 뭐 AI라든지 그런 뭔가 테크 또는 뭔가 그런 보안, 안보 이런 데서 미국을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반면에 그렇지만 TSMC의 가장 큰 고객들은 사실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TSMC 또는 대만과 미국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1년 단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보다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 1년 단위로 가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그 VEU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Validate End User라 그래가지고 그런 최종 사용자 검증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여기서 뭔가 그런 미국산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최종 사용자가 그럼 중국에 있는 사실 미국에서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뭐 화웨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냐 아니면 그게 밖으로 다시 나오냐 이거를 좀 봐달라는 건데 대만에서도 뭐 지금 대만 상무국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발표가 나온 걸 보면 우리도 뭐 그러니까 미국과 사이가 나빠져 가면서 이걸 할 생각은 없다라면서 자기네도 이렇게 유예를 받았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걸 희망한다. 그래서 양쪽의 보도 자체는 뭔가 그래도 계속 이게 뭔가 아주 나쁜 조치로 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대화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중국과 이 대만의 TSMC 협력의 관계이긴 하지만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쵸. 1년 만에 좀 다시 갱신을 하는 그쵸. 느낌의 그런 계약이 체결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잠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TSMC가 미국 투자에 좀 유난히도 소극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이건 네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인건비라든지 인사 관리에 대한 부담인데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나라 그다음 TSMC가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평균 임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대만 경제가 평균 임금이 높지 않고 굉장히 유교적이고 중화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인사 관리에 대한 아니면 이런 뭔가 업무를 시키고 이런 것들도 훨씬 수직적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 최저임금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공장 건설 단계에서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뭐 TSMC의 뭐 소통 부족이라든지 공사 현장 안전 미흡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TSMC가 이걸 어떻게 받아쳤냐면 대만 근로자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TSMC라든지 미국에 있는 지금 그 공사 현장에 좀 갈등들이 커서 결국에는 이런 인사적인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이거를 상쇄해 줄 만한 것들이 반도체 보조금인데 네. 그래서 이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이제 반도체 뭐 보조금법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보조금이 그럼 얼마나 크냐라는 건데 이미 이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좀 다른 기업들이 좀 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TSMC가 가져가는 보조금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TSMC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에 기밀 정보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고려도 있는데 TSMC는 애초에 뭔가 그러니까 중국이랬다. 대만에 약간 좀 더 공공성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사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TSMC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하고 그래서 국익적 관점에서도 TSMC가 미국뿐만 아니라 좀 다른 나라를 나갈 때 좀 오래 걸리는 편이기도 해서 이게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 소극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좀 있는 거네요. 그렇지 뭐 근데 각오는 있는데 TSMC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뭐 이렇게 원가도 높지 않고 지키고 싶으니 사실 뭐 신주나 타이나 네. 이제 그 TSMC 공장들이 많은 좀 버티면서 미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삼성 이야기도 해볼게요. 결국 TSMC
TSMC를 추격하고 싶은 삼성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기한 유예가 좀 있으니까 이게 좀 추격전에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 국민성이 또 뛰어나다 그쵸, 보니까 그쵸. 삼성전자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TSMC 측면과 삼성 측면을 나눠서 봤을 때 삼성의 호재는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얘기들 공공연하게 하면서 뭔가 한국, 미국, 일본의 뭐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좋은데 그럼 중국 어떡하지?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거는 굉장히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걸 TSMC 측면에서 봤을 때는 TSMC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게 TSMC가 사실 수십 년간 그 파운드리의 최강자고 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과 성장을 같이 한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더 이 기회에 힘을 잘 실어서 봐야죠. 그러면 파운드리 서비스만 영위하고 있는 TSMC 그리고 HBM 전쟁에서 좀 밀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 경쟁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HBM이 굉장히 핫해요. 그쵸.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뭔가 AI 기반의 이런 반도체여서 뭔가 고대역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정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확 예전에 뭐 서버나 그런 칩처럼 확 키워줄 거다. 라는 전망도 있고 거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뭐 하이닉스라든지 네. 삼성전자가 거의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잡고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또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뭔가 이런 마지막 후공정이라고 하는 이 패키징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TSMC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HBM 점유율을 할 때 이제 TSMC를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압공정들을 하지만 이 어드밴스 패키징만 아직도 TSMC에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하이닉스가 4세대 HBM을 갈 때 여기서 뭐 그런 핀팻 공정을 하면서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안 되니까 TSMC랑 같이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만들려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정말 그 후공정의 패키징까지도 우리가 TSMC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 TSMC를 따라잡아야 되는 영역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또 잘 가고 있는 그쵸. 부분도 있는 그쵸. 상황인 건데요.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박수를 좀 받았어요. 네네. 물론 뭐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여전히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3분기 반도체 실적 좀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보통 2년에서 3년 단위로 이제 업다운이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그건 거고 이제 공급 탄력성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2022년 요때 있었던 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공급망 혼란, 중국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둔화, 사람들의 그런 소비 심리 불안, 뭐 이런 스마트폰 신규 출하 감소 이러면서 정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올해는 진짜 조단위 적자를 내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이 주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이 반전이 되고 있는 건 한 세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올해 한 4월 정도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 선언을 했고 지금 D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이 그래도 좀 상승세로 맞아요. 이제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수요 회복 측면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막 우리가 어떤 점유율이 떨어졌다, 기술적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요 공급에 따른 업황 문제로 일시적 적자가 온 거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한번 오면 그 정도 큰 적자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 수요 공급이 어떤 속도로 회복이 돼서 더 빨리 올라갈 것인가 네. 이제 거기에 좀 더 주목을 해야겠죠. 그러면 앞서 감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효과가 4분기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올해 초 들어서 막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사실 네. 2020년 코로나 초반으로 가면 그때는 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초반이 되면서 다 비대면, 원격, 뭐 AI 이러면서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고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 뭐 대중국 견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때 확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시장 자체가 수요 공급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시적인 크로스들이 계속 생기긴 하거든요. 그런데 감산을 하면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 확실히 시장에 반영은 되고요. 그 지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같이 감산을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시장에서 시그널링이 발생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분명히 반영되는 부분은 있어서 좀 길게 보시면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여전히 좋은 저력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적 얘기 나와서 그런데 반도체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삼성하면은 또 스마트폰 실적도 점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시장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아무래도 MZ 세대라고 하죠. 저는 아니거든요. 그 MZ 세대들이 아이폰을 좀 선호하는 성향도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 전망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을 아직도 2023년 뭐 점유율 IDC에서 나온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1등이에요. 삼성 20%고 애플이 16.6, 그다음 뭐 샤오미 이렇긴 한데 이게 MZ 세대로 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한 50%, 60%, 나라에 따라서는 70% 이상 아이폰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건데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 갖고 있는 고가 브랜드의 이미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청소년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명품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 갤럭시도 명품도 있지만 갤럭시는 조금 더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샤오미는 아무래도 중국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다 소속감, 뭐 아이메시지라든지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소속감과 폐쇄성 이런 부분이 있고 감성적으로 자극해주는 뭐 디자인, 색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지금 삼성전자 그 지금 갤럭시가 폴더블 폰 네. 야심차게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해서 제가 볼 때 감성 마케팅까지는 될 텐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고 하면 그런 뭔가 애플이 갖고 있는 폐쇄성이라든지 고가 이미지 이거 어떻게 잘 추구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자, 그럼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히 가장 메인이 되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 업황의 이 한기, 추운 이 기운이 언제쯤 싹 녹을지 이것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녹이기 위해서는 이 한기가 좀 가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그다음 비메모리 또는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뭔가 이 빅 사이클이 한번 올 때 새로운 산업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스마트폰, AI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뭐 IoT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 경량 AI, 스마트 시티 이런 건데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국이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한국이 더 점점점 점유율이 뭔가 못 올라가는 시장은 네. 커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 것인가 이것도 많이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의 전망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배태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